네, 김법성입니다. 가톨릭대 파이널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학생 글이네요. 가톨릭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험 시간은 긴데 글자는 짧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시문사의 관련성을 조금 명확하게 쓰고, 그죠? 개념적으로 제시문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틀려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일단 독해는 일정 정도 정확히 하고요. 하고 나서 얼마나 더 눈에 띌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독해를 내가 정확히 했나 안 했나는 모르니까 어찌됐건 눈에 띄도록, 즉 내가 똑똑함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1번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나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물론 디지털 기기는 인간의 삶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인간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노인의 이야기처럼 한번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사용하게 되면 그 편리함으로 인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 기기에 맡기게 된다. 결국 기기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 편리함으로 인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기기에 맡기게 된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뭔가 주체성 상실, 그죠? 주체성 상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몸과 마음의 조화, 뭐 이런 것 조화를 잃어버림. 결국 기계의 노예가 되고 기계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말하는 문제에서 말하는 도라든지 이제 순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가제시문이 가가 어때요? 동양고전이잖아요. 이런 동양고전이 나오면 이 낯선 제시문의 상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논술 문제를 풀 때요, 시나 소설 이렇게 상징적인 텍스트가 나오면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줄 때 좀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총평을 하면요, 지금 틀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개념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잘 안 보이고, 가와 나가 지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좀 정확하게 딱 잡힌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빗불 주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은데 눈에 띄진 않는다. 동양고전의 상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글을 쓰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조금 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 한번 볼게요. 다의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가라를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기술하라.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문제점, 그죠? 문제점은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할 때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죠? 그 해결 방안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제시해 주는 게 좋죠. 자, 이런 글을 쓸 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글 쓸 때 문제점 따로 해결 방안 따로, 그래서 학생의 해결 방안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문제점이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쓸 때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이 학생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가 아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연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그죠? 다의 비둘기는 본래 살던 터전을 상실했다. 인간들의 개발로 인해 산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의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한다. 이 같은 현상은 라의 이분법적 사고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죠. 문제점을 그럼 야, 이게 문제점이 뭐야?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해요? 문제는 뭐야?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자.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시잖아요. 시가 나왔으니까 시는 어때요? 상징이죠.
상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문제점은 뭐죠? 그냥 뭐 인간 중심주의,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에 대한 설정이 좀 불분명해서 좀 글이 모호해졌네요. 자, 자연에서는 현상은 이분법적 사고로 설명할 수 있다. 자연을 인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인간의 편익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즉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자연은 인간이 아니니까 마음껏 훼손해도 돼.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에 따르면 또한 자연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가의 노인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문명에 집착하지 않고 편리함에만 치중하지 않는 것이다. 마에 나타난 것처럼 행복한 삶은 물질적 조건보다는 정신적 만족에 달려있다. 개발된 도시와 문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캠페인 등을 통해 물질적 편익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제시문을 언급한 것들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문제점을 못 잡은 것들이 제일 아쉽고요. 그 다음에 가라 말을 통해서 해결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정확히 원인은 이분법적인 사고다. 그 이분법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 문명에 집착하지 않고 공존하는 게 필요하고, 인간은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어때? 조금 상투적이죠, 그죠? 그래서 총평을 하면요, 모두 빗불 주겠습니다. 자, 크게 뭐 틀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글의 어떤 긴밀성이 드러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뭐 제시문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주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라 말을 통해서 해결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 파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를 가는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의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주체적인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문명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실천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다면, 나는 서양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할 때 어때요? 가와 라가 어떤 층위에서 다른지를 구별해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가와 마를 묶어서 가마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어떤 내면, 아니면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 자연의 파괴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들을 조금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이 평범해진 것 같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좀 아쉽네요. 자, 항상 이런 문제들은 원인을 정확히 제시해야 되고,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 원인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설명했으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어떻게 가마가 제거할 수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게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의 원자를 제공하는 이유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유화자는 네, 죄송합니다. 바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서술하시오. 자, 사회화자는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온전히 각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어떤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의 핵심이죠. 그죠? 바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가 자신이라는 관점에 동의할 것이다. 원조가 자선이라는 관점에 동의할 것이다. 자선의 관점에서 원조 역시 자발적 양도에 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보는 관점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공정했던 소유물은 온전히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혹은 어느 국가에게 양도할 의무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부의 축적이 약소국에 의한 수탈 때문에 가능했고,
현재의 국제질서 역시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기 때문에 원조를 의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화자는 일정 부분 동의할 것이다. 화자는 기본적으로 원조를 의무로 보는 것을 반대하지만 취득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화자의 교정 차원에서 원조를 의무로 여기는 것은 일정 부분 찬성할 것이다. 와, 요건 바로 총평 갑시다. 요거는 A입니다. 감점이 없어요. 잘 썼네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선, 도덕적 의무, 어떤 책임져야 할 의무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의 관점에서 사의 어떤 화자의 입장에서 서술했네요. 자, 실전에서 이렇게 쓰면 뭐 감점이 없겠네요. 그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핵심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놓친 게 없어요.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쓰면 이 문제는 무조건 통과입니다. 자, 2번하고 1번. 자, 문학작품이 나온 것이 조금 두루뭉실하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전체 총평을 하면 문학작품, 어떤 동양고전 이런 거 나오면 상징이니까 두루뭉술하게 서술하지 말고 명확하게 상징을 해석하면서 글을 씁시다. 알겠죠? 그게 좀 아쉽고요. 이 지금 1, 2, 3번 문제가 시간은 이렇게 긴데 짧잖아요. 그래서 각 제시문을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1번, 2번에 조금 감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틀리진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과 글 차이가 너무 안 나요. 1, 2번 중에 하나 정도만 조금 더 이 3번처럼 썼으면 통과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글 전체로 보면은 A-에서 B뿔 정도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9에서 한 10% 정도, 상위 9에서 10% 정도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합격권에는 들지 못할 것 같고요. 합격권 조금 밑에 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자신감 가지고 글을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연관성을, 논술은 시험이에요. 논술은 상대평가잖아요. 잘 알듯이 논술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써도 다른 애가 잘 쓰면 난 떨어져요. 자, 그래서 글을 쓰는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지게 쓸까?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쓸까? 그러려면 뭘 고민해야 돼요?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것. 그죠? 특히 이제 제시문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 요 두 가지를 가톨릭 때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명확히 제시문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개념화하고, 그죠? 제시문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서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지 학생 글은 이렇게 첨삭을 마무리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자신감 가지고 정리정돈을 하시고, 카톨릭 때 문제를 한 2회 정도 더 써보시는 게 대략 감을 잡을 거예요. 꼭 수업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한 2회 정도 분량의 자료를 나눠줬으니까 거기에 있는 글을 써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정리정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